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준영입니다. 예. 음성 파일 팀장님도 들으셨죠? 목 네, 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물론 예. 대한항공 측에서는 조현민 전무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 음성 파일을 폭로한 사람이, 네. 이건 사실이다라고 해서 자기 음. 사원증과 이제 그 명함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네. 현재는 대다수 사람들이 조현민 전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잊을만 하면 등장합니다. 재벌가 갑질 논란. 뭐 발단이 된 네, 사건부터 좀 이야기해 보면 물벼락 갑질 사건. 이게 네. 어떤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조현민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 광고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들하고 회의에서 이제 언성을 높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 지난달 16일 날 대한항공 본사에서 다른 광고 업체 이제 영국 항공편 영국 그러니까 대한항공 광고편을 네. 찍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네.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라고 해서 광고 대행사 팀장 얼굴에 물을 뿌렸다 아니면 유리컵을 던졌다. 그런데 이제 또 바닥에 던졌다라고 하는데 12일 날 해외 휴가를 갔다가 네. 여론이 악화되자 귀국한 이 조현민 전무는 그냥 밀쳤다라고 현재 부인을 하는 그런 상태죠. 네. 저희가 해명도 음성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주 짧으니까 잠깐 듣고 가시죠. 네, 그러시죠. 진짜 물을 뿌리신 게 맞나요? 얼굴에 안 뿌렸습니다. 바닥에 뿌리셨다는 건가요? 미쳤습니다. 왜 밀치셨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바닥에 뿌렸다, 밀쳤다, 제가 어리석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팀장님 해명이 될까요? 사실은 지금 강서경찰서에서 이제 내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렸다라고 하면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또 아주 안 좋은 게 있죠. 만약에 물컵이 유리컵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네. 유리컵을 강구해서 팀장 전면이나 주변에 던지면 특수 폭행죄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한항공 측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지금 싱크를 들어보면 본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데 자, 고성을 지르면서 상대방을 밀쳤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폭행죄에 해당돼서 음. 처벌받습니다. 네. 일단 해명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사과도 하고, 뭐, 앞서 들으신 음성 파일, 그러니까 평소에 직원들한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서슴없이 했다. 뭐 이런 네,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현민 만행 리스트도 있던데요. 네, 사실은 이 조현민 폭언 음성 파일이 이제 올라오면서 조현민 만행 리스트가 있는데 네.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나이보다 많은 직원에게 이제 반말을 하거나 음. 걸핏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그 강구 대행사의 진심이 비해서 예. 인턴이 이제 폭로를 좀 뭐 했었죠. 그리고 네네. 준비한 공고 시안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를 찍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읽어봤는데 별로래요라고 조롱했다는 주장. 또 사장이 참 몇 살인지. 예. 자리에 앉아서 조현민 전무를 기다리는데 서서 기다리지 않고 앉아 있다. 이렇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어. 당시 광고 대행사 사장은 조 전무의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연배였다라고 합니다. 야.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조현민 만행 리스트라는 게 많은데 네네. 뭐 예를 들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개를 하면 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건 또 다반사인데 음. 펜이나 태블릿 PC 같은 사실 태블릿 PC는 얼굴이나 이 몸에 맞으면 상처가 날 수도 있죠. 이런 물건을 던지는 상황도 자주 목격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더욱 좀 인격적인 부분이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팀장급 직원을 1년에 3, 4번씩 교체해버리는 인사전횡을 저질렀다. 음. 이런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태블릿 PC 같은 물건 던지는 건 진짜 돈 많아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서민들은 진짜 마음 먹고 사는 건데 말입니다. 네. 이번에 또 뭐 이메일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일을 앞으로 더욱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논란이 된 게 언니 사건 때 또 논란이 됐던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2014년도에 조연아 이제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었죠. 네. 언니가 사실은 뉴욕에서 JFK 공항에서 인천 쪽으로 오는
그런 비행기에서 이제 아카다미라는 그 견과류 때문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땅콩 해양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 당시 그렇죠. 승객이 예. 250여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사무장을 하기를 시키고 돌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두를 하는데 이 조현민 전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하겠어라는 메시지를 언니편에 보낸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죠. 그때도 사과는 했죠. 다신 뭐 안 네. 이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본인이 사과를 했었지만 사실은 사과를 위한 사과가 아니었느냐 네. 하는 게 이번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평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오늘은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들립니다. 조전무를 위해서 매년 생일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뭐 이런 왕족인가요? 왕족. 네, 지금 그 매년 조현민 전무를 위해서 생일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적정한 선물 그리고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고심하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과연 이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무리 갑질을 하는 대기업체의 고위 임원이라고 하지만 생일준비위원회라니 이게 지금 무슨 옛날 왕조 시대 얘기도 아니고 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우리 부모님 생신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는데 이런 것도 챙겨야 되니까. 참. 자, 그리고 사실 다른 경우에도 재벌 자제들의 갑질 논란은 참 많았는데 특히 이번에 국민들이 더 공분하는 이유가 이 남매들 그러니까 한진그룹 자제들이 워낙에 갑질로 여러 번 사고를 쳤죠. 그렇습니다. 지금 3남매가 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2014년 12월 5일 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뉴욕 JFK 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1등석에서 이게 견과류, 그러니까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준다, 봉지째 준다라고 이제 서비스를 문제 삼았죠. 그래서 사실은 난동에 가까운 그런 행패를 하고 이륙을 위해서 할주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네, 땅콩 회항 사건. 네. 이제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네네. 결국은 이분이 구속이 됐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은태, 이분도 사실은 굉장했죠. 네. 그 차를 가지고 이제 교통 위반을 했는데 경찰관이 단속을 하려고 하자 차로 치고 돌아났다가 이 시민들에게 붙잡힌 상태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2000년 6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공무원집행 방해죄로 입건됐었는데 문제는 5년 후죠. 2005년 3월 22일 날 승용차 몰고 연세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는 중에 끼어들기를 합니다. 뒤에서 항의하는 운전자가 있었는데 이때 바로 옆에 조수석에 77세 된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이 손주를 안고 있는 77세 할머니를 밀쳐버려가지고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면서 보도블록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런 상처를 입는 폐륜적 폭행을 저질렀죠. 아니 거기다가 이런 폭언도 욕설까지도 할머니께 했다고. 네네, 그럼 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 인하대 그 운영 관련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 NGO 단체에 폭언하는 일 등 합된 3남매가 모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주는 그런 남매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뭐 덕목까진 바라지 않는데 자질 정도도 지금은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기업 경영은 성공을 했는데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죠. 지금 청원 글이 200만 회 육박을 하고 있고요. 댓글이 5만 개가 달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핫 이슈 아직도 열리기가 쉽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항공이 3대 노조가 즉각 사퇴를 요구를 했고 미국 CNN, 영국 BBC가 지금 갑질 논란이라고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청원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 대한항공 소위 말하면 국적기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의에서요. 그래서 이 코리아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청원이 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건 뭐냐? 바로 이 조현민 전무 등 갑질 논란의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이 깊게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무리 정리를 조금 빠르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벌 자제들이 갑질 행태를 일삼는 근본적인 원인, 특히나 재벌 3세들이 좀 문제가 심각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대다수의 재벌 3세들이 어느 3세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예, 일부인데요. 그럼요. 예. 뭐 지난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 회사의 3세들의 행태가 있었는데 음, 사실은 이 떠받들듯 잘하는 행태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결여된 특권의식이나 아나무인격 태도가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게 뭐냐면 우월적주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권력만 누리고 이기적 배타적 특권의식인데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올바르지 못한 인성이 주어지는 권력 행사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어느 일가로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이죠. 네. 이런 공동체적 동반자적 사고방식이 부재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다음에 책임감이 결여된 이런 아나무인격 태도,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바로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네. 그 기업체의 손해를 이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기업 경영하시느라 바빠서 자식 농사 이렇게 지으실 거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합니다. 자, 지금까지 백기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